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여담 좀 말씀드리고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 이렇게 좀 책을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매하게 되면 특히 그 은행 계좌로 이제 책값을 보내주실 경우 무슨 경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뭐 계좌 추적 같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지금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제작해 가지고 또 이 책 제작을 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출판사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전화나 인터넷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받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일일이 사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를 해서 참 배달을 여러분들 손에 해드리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 책 한 권도 전부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얼마 제작비가 얼마 들었다. 그래서 또 얼마 또 수익이 있었다. 뭐 세금을 다락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은 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책을 주문해 주시면은 윤창중 칼럼 세상 제가 칼럼을 쓰고 또 TV를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보수 우파의 정신적 거처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이 드루킹 게이트가 청와대 그리고 검찰 경찰이 참 그야말로 끈질기게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축소 은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정조준해서 이 드루킹 게이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진실은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정의를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참 절감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 그 집무실 바로 앞에서 이른바 문고리를 잡고 있는 문재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이 제1부속실장, 청와대 비서관급이죠.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는 이 송인배라는 사람이 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을. 드루킹을 4차례 만났다 이거죠. 4차례. 그 처음 만났을 때에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김경수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드루킹을 포함해 가지고 그 경공모 회원들하고 그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만난 자리에서 1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또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받았다.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송인배라는 사람이, 이 송인배가 누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과는 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때부터 알아온 사람이고 부산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지난번 대선 때에는 그 김경수와 함께 이 송인배라는 이 사람은 이 문재인의 대선 그 활동 그 일정을 체크한 일정 담당이었죠. 이건 뭐 완전 측근 중에 측근인 거죠.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 정비례한다. 그 거리와 정비례한다. 뭐 그거 그대로 말하면은 문재인의 오른팔은 김경수고 그 왼팔은 누구냐? 송인배인 거죠. 송인배. 이건 뭐 엄청난 측근들인데 그 김경수가 드루킹이 이 자신의 그 측근을 불러가지고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 공작을 일거에 수백 수천 개를 할 수 있는 그 킹크랩이라는 댓글 공작 이 프로그램을 그 시연하는 자리에서 그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이라는 댓글 공작 그 프로그램.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김경수가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수가 완전히 이 드루킹은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의원회관에 찾아와 가지고 처음 이 김경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의원회관에 찾아와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하길래 이 문재인 정권은 열린 인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알아보라고 했다.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뭐 얼굴 고개 들고서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참 권력은 좋은 겁니다. 권력은 좋은 거예요. 이런 김경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몰랐었습니다. 그것은 뭐 또는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이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이 경찰 수뇌부. 참 정말 연민의 정을 느껴요. 대한민국 경찰이 되겠다는 그 엄숙한 각오를 하고서
대한민국 경찰관 그 제복,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경찰관들은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권력은 무서운 거죠. 네? 경찰이 과연 송인배가 드루킹을 4번 만났고 200만 원을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 받은 사실을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몰랐을 것인가? 그 엄청난 수사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몰랐을 것인가? 또 대한민국 검찰도 과연 모르고 있었을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가장 훌륭한 치안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를 밝히지 못할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이버 경찰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윤칼세 TV를 아주 열렬히 지켜보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참 비밀이지만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참 정말 고생한다는 격려도 저한테 해 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안력, 가장 우수한 수사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5개월 동안, 무려 5개월 동안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지금 언론에서 새어나고 있는 이 정도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참 모욕이고 치욕이겠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지금 움켜쥐면서 은폐, 축소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앞에서 드루킹이라는 댓글 공작의 이 타짜 두목이 또 다른 댓글 공작 타짜를 시켜가지고 킹크랩이라는 일거에 한순간 댓글에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라붙게 해가지고 완전히 기사의 그 선호를 바꿔버리는, 인터넷 그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시연한 자리에 김경수라는 당시 최고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이라는 대선 후보의 최측근 김경수 코앞에서 그런 시연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자 조간신문의 보도이고, 방금 보도가 뭐냐? 방금 보도가 그 시연회에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경력금 1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경력금 100만 원을. 그런데 송인배가 드루킹을 4번 만난 것뿐만 아니라 첫 번 만났을 때, 그것도 김경수 의원에 간 사무실에서 첫 번 만났을 때 1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또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다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0만 원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냥 쉬쉬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조국 씨, 당신은 명색이 이 나라 최고 학부인 대한민국 서울법대,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를 한 사람이야. 당신은 얼마 전까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이 바로 당신 조국인 거야.
조국 당신이야. 근데 어떻게 국민을 졸로 보고서 말이죠. 200만을 받은 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악질적인 전형적인 해바라기, 권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당신 조국이야. 응? 당신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진정한 지식인이고 그야말로 보수 우파를 향해서 정의를 독점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퍼부었던 명색이 서울대학교 로스쿨 대학 교수라면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양심을 팔아가지고 권력을 손에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당신한테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망하면 가장 먼저 적폐청산의 대상에 올려야 할 인물이 바로 당신 조국이라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더니 문재인 씨가 뭐라고 하느냐.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다 알려라.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응? 청와대로서는 정말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인 거예요. 드루킹이라는 이른바 댓글 공장이 있어. 드루킹 공장이. 그 공장의 사장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야. 그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경수 혼자인 줄은 알았다 이거지. 그건 댓글 공장, 타짜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컨대 경공모만 하더라도 그 회원이 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회원명이 진짜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스마트폰만, 핸드폰만 170개가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 스마트폰을 갖고서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공작 그 프로그램을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댓글을 이 공작을 똑같은 이 댓글을 수백 개, 수천 개 올리는 거, 수만 개. 그 댓글 공작 공장의 사장이 드루킹이고, 그런 드루킹과 똑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 드루킹과 같은 그 공장 사장이 몇 명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세월호 조작했고, 여론을 조작했고, 뭐 윤창중 사건, 문창극 사건, 뭐 김병관 사건, 김병관 이 국방부 장관 이 뭐 사건, 뭐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의 각종 인사, 각종 사건 때 완전히 대한민국 여론을 다 뒤집어 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드루킹 조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조직들이, 그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부인 그 김정숙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그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수행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 해 해가지고 김경수랑 왜 같이 가가지고 그 드루킹 일행하고 환호하고 악수하고 했냐 이거죠. 이걸 대한민국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조국이가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쉬쉬해왔죠. 왜 쉬쉬해왔느냐? 바로 드루킹,
드루킹이라는 여러 조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만 있다 합시다. 그 드루킹과의 연결고리 그 김경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송인배라는 제1부속실장도 그런 역할을 김경수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저들만 알고 그걸 쉬쉬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려다가 이게 지금 보도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쉬쉬했느냐. 이게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 대통령 부부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마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도가 나가니까 정말 환장할 일이죠. 막말로 환장할 일일 겁니다. 그야말로 환장할 일일 거예요. 이건 그런 권부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는 표현이 이런 거죠. 그렇게 두드려 막아왔고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까? 모든 신문이 조선일보가 조금 요즘 쓰고 중앙일보 좀 쓰고 있지만 제 눈에 볼 때는 저 같은 그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무너져라고 박근혜 이 정권처럼 그야말로 무너져라고 죽이겠다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들용으로 신용만 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에 이것은 드루킹 게이트가 아니라 문재인 게이트다라고 제가 첫 번째 칼럼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드루킹, 김경수, 여기에 또 송인배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의 오른팔, 왼팔이 다 개입된 거라. 그럼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끝내버렸다? 대선 캠프에서 끝내버렸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닥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찰 안에서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그 국방부 그 사이버 사령부에 의한 댓글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자, 그 댓글을 왜 뒤졌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통해 가지고 군 사이버 사령부로 하여금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게 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무슨 양지회 회원들을 모아다가 이런 댓글 공작을 벌였다. 그에 따라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당선 자체가 무효고 그렇게 무효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박지원 말의 표현에 의하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리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서버까지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과연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댓글이 몇 개나 나왔냐 이게. 네? 드루킹처럼 완전히 킹크랩이라는 댓글 그 공작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한 번에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짓을 했냐 이거죠. 안 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세월호 7시간 반도 샅샅이 검찰이 뒤져봤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서 뭐 구술한 일도 없고 무슨 성형수술을 해서 뭐 누워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여론의 배우가 누구냐? 바로 드루킹. 그렇다면 뭐냐?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탄생과 관련한 그 정통성, 정당성, 도덕성이 일거에 무너지는 일이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김정숙 게이트라고 이제부터는 불러야 한다 이거죠. 드루킹 사건의 그 실체가 문재인, 김정숙 대통령 이 부부를 향해 가지고 이제 직격탄을 쏘고 있는 거다. 바로 이렇게 지금 사건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초대형 사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확대 인류에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이 드루킹 특검, 과연 그 특검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특검을 어떻게 지금 임명하기로 했냐면은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이 그야말로 강골 중에 강골 인물을 앉혀야만 대통령 부부 문재인과 김정숙 그 두 사람의 목까지 겨냥하는 그러한 수사를 펼 수 있는 그런 강골 중에 강골을 앉혀야 되는데 과연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런 인물을 4명을 그런 4명을 과연 4명 모두를 그렇게 앉혀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앉힐 거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앉히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게 2017년 작년이죠. 2월 19일 자에 중앙선대위에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그 27일 작년 2월 27일 취임을 앞두고 한 인터뷰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김현이란 이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이 김현이라고.
이 양반이 바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 거죠. 이 양반이 바로. 이게 지금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말 많은 국민이 나라를 바로잡자는 일념으로 일제히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 차례 나갔다. 이 양반이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절제된 평화 집회의 힘을 원동력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끌어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온갖 조작, 날조, 음해, 그걸 바탕으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 김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절제된 평화 집회의 힘을 원동력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끌어냈다. 이렇게 촛불 집회와 국회 탄핵을 옹호하고 미화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그 특검 후보 4명이 문재인과 김정숙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강골 중에 강골 검사를 추천할 것인가? 우리 모두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모두가 과연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 어떤 인물들을 특검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